그걸 한 달에 50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1년이면 600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집 두 채로서 600만 원의 연봉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회사 안에서 600만 원 연봉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시간적으로 걸린 것도 한 2달, 3달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정말 이걸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임대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노력의 과정 속에서 수입이 있는 거고 네. 이거를 본인이 겪지 않았다면은 네.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흉을 볼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게 답인 것 저도 같습니다. 사실 네. 부동산 중개 보수를 저는 당연히 받는 입장이 아니고 내는 입장이 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업에 대해서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손님이 찾아서 계약하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가 계약 한 건 따내는 게 그 쉬운 건 저는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사실 들어서. 네. 네. 근데 그게 보수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네. 근데 뭐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는 괜히 아닌가요? 저에 대해서 예, 그냥 저한테 좀 어떻게 보면 예의상 멘트 같이 선의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적거나 많다 사실 이 기준은 아니고 그건 뭐 선생님이 네. 정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정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네. 상가는 그냥 보여주고 이거 어떠세요? 계약할게요 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부단히 그러니까 그 상권과 어느 업종에 넣었을 때 어떻게 성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다 도와드리고 네,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상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임대차 계약 중에서는 네. 가장 어려운 게 상가예요. 그래서 상가 전문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많은데 네. 정작 상권을 아는 부동산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상가를 하려면은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노력해야 되는 시험인데요. 공인중개사 공부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상가 그렇구나. 공부입니다. 물론 상가뿐이 아니고 뭐 토지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근데 어쩌다가 이 말이 샜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선생님은 지금 두 채까지 음. 하시고 또 내일도 입찰 하시는데 주말마다 쉬지도 않고 예. 그렇게 또 임장 다니시고 하는데 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지 음. 왜 경매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월급쟁이는 아니고 다 네. 보니까 고정 수입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을 땐 또 없거든요. 편차가 좀 네. 있어서 벌 때는 또 버는데 네. 수입이 없는 날은 이제 한두 달 진짜 수입이 제로일 때도 있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선생님 수입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음. 외부의 영향을 막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이 생기겠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마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 5식구 그러니까 세 아이의 이 가장이자 그러니까 아빠다 보니까 네.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실 경매를 시작했던 거고 네. 막상 작가님을 만난 이후에 앞선 첫 번째 낙찰된 집에 네. 월세를 딱 받으니까 네. 10만 원이 1000만 원의 그 가치로 보였다. 음. 정말 근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걸 느끼는 순간에 네.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받아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더 생각이 들었다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하기 나름일 텐데 네.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받자고 내가 이 고생했나? 왜? 우리 집 하나 낙찰받기 위해서 엄청난 폐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은 폐차를 하고 네. 지금도 폐차를 계속 하고 있고. 맞습니다. 상처투성이시죠, 사실. 예. 고작 이거 벌려고라고 네.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노력의 결실이자 앞으로도 더 큰 게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더 나은 또 뭔가를 그럼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짧게 보니까 그 10만 원, 20만 원 보는 거지. 길게 보면 선생님도 그 기존 거 그리고 이번에 명도하신 것도 새해 나가면 한 원래대로 월세를 받게 되시면 한 4, 50만 원 돈이 아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하면 그걸 한 달에 50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1년이면 600이잖아요. 네. 그리고 10년이면 6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이면 600인데 어떻게 보면 집 두 채로서 600만 원의 연봉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회사 안에서 600만 원 연봉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아요. 근데 이걸로는 네. 사실 선생님이 시간적으로 걸린 것도
한 2달, 3달밖에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지금 딱 3달 됐네요. 그 3달 정도에 네. 연봉 600으로 올린다는 게 이거는 회사에선 사실 거의 불가능한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단순히 한 달에 받는 월세만 따질 음.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사실 들고, 저는 사실 수강생분들한테 그 얘기 사실 많이 드리거든요. 선생님,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마워하실 거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네. 이게 단순히 그 월세만 있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게 좀 지나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네.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저보다. 네. 뭐 월세가 들어오는 걸 딱 보니까 네. 이거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겠구나. 얼마나 노력을 해서 하나를 읽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보람찰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또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또 보일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그럼요. 없죠. 그럼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내가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등대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아,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씩 올라갈 때는 올라간 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은 올라가서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내가 더 시간을 들여서 올라갔을 때 보이는 창밖의 모습이랑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밑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풍경에서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위에 올라가서 내가 느끼는 그때의 부딪힘도 다를 거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시야 자체가 저는 다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올라가고 있다. 내 삶은 진보하고 있다. 고작 그게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선생님 삶이 3개월 전보다는 훨씬 달라졌고 진보하고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괜찮나요? 네. 그렇다고 와닿지.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2차원과 3차원 이런 개념에서 네. 개미는 사람을 보진 못한다. 우리는 개미가 그렇죠. 보이잖아요. 개미는 네. 2차원에 살고 있는 생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3차원에 살기 때문에 4차원의 뭐 존재를 못 본다 이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등급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네. 보지 못한 것도 뭔가 보일 거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저도 그렇죠. 설명하기가 참 난해했던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구나라는 느낌은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굳이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네. 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느낌 자체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걸 시작하면서 사실 제 아내도 제가 이거 시작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지지는 했는데 한 채 딱 됐을 때는 했나 보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덤덤함. 근데 두 번째 집, 지금 여기 와 있는 집까지 됐을 때는 우리가 뭘 하고 있긴 하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네네. 제 아내가 약간 좀 말수가 되게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렇죠. 사모님까지 막 말이 많으셨으면 잠을 못 주무셨겠네. 거의. 아이고. 예.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부단히 떠들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였구나. 몰랐네요. 근데 근데 이제 월세가 딱 들어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새해 계획에 굉장히 긍정적인 목표들이 막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세우니까 네. 되게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계획이 실현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계획에 대해서. 정말 1000만 원으로 저는 보였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한번 만들어 해봤으니까 네. 이거를 계속 누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시야, 생각의 폭 훨씬 더 크고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자분이 짐을 다 옮기신 것 같으니까 이동해서 마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